예제 5-2번에서 평평한 커브길에서 회전하는 자동차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이건 회전 운동이긴 하지만 일단 자동차를 하나의 입자로 생각해서 이때 이제 원운동이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단원이 지금 원운동에 관련된 단원이지 아직 회전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회전이 아니라 원운동이라고 생각하시고, 반지름이 50m인 경사 없는 커브길을 주행하고 있는데 정지 마찰 계수, 즉 바닥과 타이어 이렇게 되겠죠. 이때 주행할 수 있는 최대 속력은 또 얼마인지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찰력이 90력, 마찰력이 90력이 되어주는 거죠. 자, 그러면 마찰력이라고 하는 값이 이렇게 마찰 계수 곱하기 수직력이죠. 수직항력. 그리고 아래 그림에 혹시 있었나요? 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바닥에 자동차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때 자동차에 가해지는 힘은 위로 가해지는 수직항력 Fn과 아래로 가해지는 중력 mg가 이제 수직 방향으로는 평형이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에 원의 중심 방향으로 어떤 이제 구심력이 작용하는 이 구심력이 뭐냐 그러면 마찰력이 구심력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찰력 F, 뭐 소문자 F라고 할까요? 소문자 F 이렇게 해서 근데 정지 마찰력인데 정지 마찰력의 최대 정지 마찰력이 구심력 값을 해줄 수 있는 최대의 정지 마찰력이죠. 그러면 이 값은 마찰 계수 곱하기 마찰 계수 뮤 s 곱하기 수직 항력 Fn이 되는 거죠. 이런 얘기가 이런 식에 이제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심력은 최대 정지 마찰력, 마찰 계수 곱하기 중력, 수직 항력이 중력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구심력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그대로 정리해 보면 여기 v 제곱 v가 나오게 되죠. v를 계산하면 루트 뮤 s g r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v의 최대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해 주시면 되고, 커브길 경사진 커브길을 도는 자동차 있는데 이거는 이제 생략을 하겠습니다. 생략해서 넘어가도록 하죠. 그리고 속력이 변하는 원운동, 그러면 이제 비등속 원운동입니다. 속력이 변하는 원운동, 그렇게 됐을 때는 여기 아래 그림에 보시면 우리 앞에서는 속력이 일정한 속력일 때는 90력만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힘 자체가 90력이 되는 건데, 지금은 이제 진행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이걸 이제 접선 방향이라고 하죠. 어느 방향에서나 운동하는 방향은 다 접선 방향이 되는데, 이 반지름에 수직한 이런 방향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접선 방향으로의 힘을 더 주면 속력이 변하게 됩니다. 접선 방향으로 힘에 의해서 속력 V의 변화가 일어난다. 즉 이때는 이제 속력만 따지면 가속도의 크기가 있게 돼요. 가속도의 크기. 이때는 이 접선 방향, 요게 FT 첨자가 T가 탄젠트하는 탄젠트의 이 T자예요. 그래서 접선 방향을 의미합니다. 접선 방향은 항상 진행하는 방향이죠. 그렇죠? 반지름에 어디나 수직한 진행하는 방향인데 그 방향으로 힘을 더 줬으니까 이제 속력이 변하게 되고 이 속력 변화에 해당하는 가속도를 접선 가속도라고 하고 뉴턴의 제2법칙에 의하면 FT는 어떻게 되겠어요? M 그 방향으로의 가속도가 생겨나겠죠. 이건 접선 방향이고 원의 중심 방향은 FR입니다. 이때는 원의 중심 방향으로의 가속도 이게 바로 이제 구심 가속도였던 거죠. 그리고 이 힘은 접선 가속도 또는 가속도의 접선 성분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속력이 변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속력의 변화니까 AT는 dVdt. 이것은 이제 벡터가 아닙니다. AT는 dVdt. 그래서 속력 변화로 인해서 생기는 빠르기에 대한 가속도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전체 가속도는 이제 두 개의 직교 성분이 있을 때 두 개의 직교 성분이 마치 X 성분, Y 성분처럼 R 성분 그리고 T 성분의 벡터 합으로 주어지겠죠. 두 개가 서로 이제 수직입니다. 그래서 수직이기 때문에 가속도의 크기를 구해보면 구심 가속도의 크기 제곱 그리고 접선 가속도 크기 제곱의 루트
이렇게 해서 가속도를 구해줄 수도 있다. 따로따로 알아두는 게 일단 중요한 거죠. 자동차의 그랑프리 대회가 있는데 반지름이 500m인 원형 트랙을 돌면서 10.5초 동안에 속력이 32m/s까지 일정하게 가속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시간분의 속도 변화를 구했으니까 가속도를 구한 거죠. 근데 이때의 가속도는 빠르기에 대한 가속도이기 때문에 접선 가속도가 됩니다. 그래서 델타 t가 10.5분의 속도 변화가 32, 이게 이제 AT가 되겠죠. 그래서 구해봤더니 AT는 3.05m/s 제곱이 돼요. 접선 가속도를 구한 거죠. 속력이 35m/s일 때 지름 방향의 가속도, 지름 방향의 가속도가 바로 이건 구심 가속도죠. 구심 가속도. 구심 가속도는 A는 R분의 V제곱. 그럼 별도로 구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이 둘은 전혀 무관해요. 무관하다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45가 되고, 전체 가속도를 만약에 구해라 그랬다면 요 순간에 B번 같은 순간에 전체 가속도를 구하라 그러면 AT의 제곱 더하기 AR의 제곱 합의 루트, 이렇게 해서 전체 가속도를 구해줄 수도 있습니다. 자, 5-3절에서는 만유인력의 법칙인데, 요거는 여기 중력, 요걸 좀 먼저 보도록 하죠. 자, 어떤 두 개의 입자가 있습니다. M1과 M2의 입자가 있는데, 얘네들이 거리 R만큼 떨어져 있을 때 작용하는 힘은 이렇게 거리의 제곱에 질량의 곱, M1, M2 곱에 비례하게 되는 이게 이제 중력 법칙인데, 그러면 아예 우변의 이 R제곱 곱하기 R제곱분의 M1, M2를 이제 힘으로 변환시켜 줄 수 있는 상수를 여기 곱해주면 힘이 되겠죠. 그래서 그 상수를 만유인력 상수라고 하고, 아래처럼 이렇게 F는 R제곱분의 G 곱하기 M1, M2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역제곱 법칙, 인버스 스퀘어 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전기력도 그렇고 입체에서 작용하는 힘은 이런 법칙들이 적용하는 게 있죠. 자, 만유인력 상수는 아주 작아 그랬는데, 아주 작다는 얘기는 사실 뭐 값이 있으니까 그냥 계산해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뒷페이지 넘어가서 우리 이제 다음 페이지 가보면 만유인력 상수가 이렇게 6.67 뭐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제곱 뉴턴 곱하기 미터 제곱 나누기 킬로그램 제곱, 이런 값을 직접 이제 대입해주면 힘을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이제 10의 마이너스 11승 들어갔으니까 작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작고 큰 거는 뭐 기준이 없잖아요. 그렇죠? 작은 데서 보면 더 큰 거면 더 큰 거고 뭐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크고 작다는 얘기를 굳이 하는 얘기는, 이게 이제 전기력이나 강력보다 양력보다 작기 때문에 네 가지 기본힘 중에서 가장 작아요. 그래서 작다고 그러는 거지, 뭐 작고 크다는 뭐 절대적인 게 없으니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달이 있어요. 달이 지구와 그리고 태양과 이렇게 있는데 서로 이제 각도가 수직입니다. 이렇게 돼 있을 때 달과 지구상의 인력에 의해서 달이 이렇게 끌려가겠죠. 만유인력은 말 그대로 인력뿐이 없습니다. 밀어내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태양도 여기 있으니까 태양에 의해서 받는 힘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달에 작용하는 태양에 의한 힘 F달 태하고, 지구에 의해서 달에 작용하는 F달 G가 더해져서 그거의 합력을 이렇게 이제 구해볼 수 있는데, 여기 이제 수직일 때 그랬으니까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 루트 해주면 여기 R자 힘이 이렇게 이제 구해지겠죠.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달과 지구 사이의 중력을 구한 게 여기 보면 거리의 제곱 38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어요. 이걸 이제 미터로 잘 바꿔주고, 여기는 G죠, G. 이게 중력상수 6.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 그리고 여기 있는 건 뭐예요? 이게 이제 달의 질량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구의 질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구의 질량은 624입니다. 624. 6 곱하기 10의 24승 킬로그램. 달의 질량은 100분의 1 정도예요. 7 곱하기 10의 22제곱. 그래서 계산했더니 약 2 곱하기 10의 20승 뉴턴이 나온다. 그리고 이제 태양과 달 사이는 거리가 훨씬 더 멀리 떨어져 있죠.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데, 그런데 태양의 질량이 또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태양이 달에 가하는 힘은 지구가 가하는 힘의 거의 2배입니다. 2배. 뭐 20배, 30배 이런 게 아니라, 또는 100분의 1, 1000분의 1 이런 게 아니라 약 2배 정도 된다. 그러면 오른쪽 그림에서 자,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2 곱하기 10의 2제곱
20승, 요거는 약 4 곱하기 10의 20승. 그러면 1대 2대 뭐 루트 3, 아니 루트 5 이 정도 나와야겠죠. 1대 2대 루트 5. 어쨌든 그래서 이제 계산기로 계산했더니 약 5 곱하기 10의 20승, 5 곱하기 10의 20승 정도 나오더라. 이때 이제 세타는 이런 각도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해서 탄젠트 세타는 요거 분의 요거잖아요. 요거 분의 요거니까, 그죠? 요거 분의 요거. 예. 탄젠트 세타는 이렇게 이제 구해주면 되겠죠. 즉, 요 힘분의 요 힘이 탄젠트 세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달이 어떤 힘을 받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지구가 받는 힘을 계산하라. 만약에 그렇게 나왔다면 지구는 태양 쪽으로 끌려가는 힘이 있고 달 쪽으로 끌려가는 힘이 있겠죠. 지구가 달 쪽으로 끌려가는 힘은 이거하고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거예요. 그리고 지구와 태양 사이의 중력은 자, 달보다 지구의 질량이 약 100배 정도 더 크잖아요. 따라서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받는 중력은 한 100배 정도 더 크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구는 달에 의해서 받는 힘보다 태양에 의해서 받는 힘이 훨씬 커요. 예. 지구의 질량이 크니까 그런 거죠. 달은 질량이 작아서 태양으로부터 받는 중력이 좀 약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구는 태양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거지 달의 영향은 거의는 아니고 좀 적게 받습니다. 하지만 달이 이제 가까이 있을 때, 멀리 있을 때 분명히 차이는 있겠죠. 그래서 지구에 이제 바다가 어때요? 바다. 여기 태양이 있으면 태양 쪽으로 바닷물이 쫙 살짝 쏠리겠죠. 그런데 달도 이쪽에 있어요. 달도. 그럼 바닷물이 더 많이 쏠리겠지. 그럼 이 지역은 바닷물의 수위가 높아지게 되는 거고, 만약에 달이 이쪽에 있다, 그럼 반대쪽에 이쪽에 있다 그러면 바닷물의 수위가 좀 낮아지는 거죠. 만약에 태양도 이쪽에 있다, 그럼 바닷물의 수위가 아주 낮을 때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조, 간조 이런 거 얘기할 때는 지구의 자전에 의해서도 나타나지만 그 달의 위치 그리고 계절에 따라서도 다른 그런 형태의 바다의 수위가 이제 조절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도 한번 같이 알아보시고 다음으로 지표면에서의 중력인데 지표면에서의 중력은 우리가 이제 그림이 없으니까 그림을 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여기 어디 갔어요? 지구가 어디 있나? 여기 지구를 이렇게 그려보면 지구 위에 물체가 이렇게 있는 거죠. 매우 가깝게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이 사이의 거리는 그냥 지구 반지름하고 거의 같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점프를 해서 엄청나게 몇백 미터, 몇천 미터 올라가지 않는 이상, 그죠? 예, 그러면 모든 물체들은 다 지구 표면에 이렇게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구의 질량과 물체의 질량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은 G 곱하기 거리의 제곱. 이때 지구 반지름을 쓰는 겁니다. 중심으로부터의 거리를 써줘야 돼요. 지구 중심으로부터의 거리. 그리고 지구의 질량 곱하기 물체의 질량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 이제 사이가 조금 떨어져 있다면 여기는 낙하하겠죠. 이 힘에 의해서. 그래서 힘은 MA가 돼서 가속도 A를 구할 수 있는데 그럼 가속도 A는 M을 제외한 요게 가속도 A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A를 G라고 씁니다. G. 그래서 중력, 가속도, 자연낙하 가속도, 지구 표면 근처에 있는 물체들의 자연낙하 가속도 G는 R제곱분의 GM이에요. GM. 그래서 이제 대문자치, 중력, 만일력 상수도 알고 있고 지구의 질량도 알고 있고 지구의 반지름도 알고 있어서 제곱을 해서 계산해주면 이게 9.8 m/s 제곱이 나와. 그래서 요 G를 요걸 이제 G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죠. 자, 요런 얘기가 이제 쭉 있습니다. 요런 얘기가 여기 있는 거죠. 여기. 예. 그래서 R은 R제곱분의 지구 반지름, 여기 지구의 질량 이렇게 나오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달에 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물체가 어떤 물체가 이제 요 그림을 그대로 달이라고 하자면 달에서는 다 여기 질량만 달의 질량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질량만 달의 질량으로. 그렇죠. 그래서 계산해 보면 달의 질량은 지구의 질량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100분의 1이라고 했는데 거리도 다르죠. 그죠? 거리도 달라요. 거리는 한 10배, 10분의 1보다 조금 더 작습니다. 그래서 요 계산하면 여기 한 2.3 정도 나오나요? 2점 얼마 나와요? 2점 얼마 나와요? 달에서의 실제 계산해 보니까 지구의 6분의 1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구의 중력과 속도 6.1이 6분의 1이니까 2.5 정도 이 정도 나오게 될 거예요. 2.5 좀 더 나오던가. 예. 자, 그런 얘기가 이제 계속 나와 있으니까 이제 보시고 거꾸로 생각하는 거죠. 중력과 속도를 이용해서 지구 표면의 중력과 속도를 이용해서
반지름 알고 있고 중력상수 알고 있을 때 지구의 질량을 이제 역으로 구해내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구의 질량을 구하면 624, 6 곱하기 10의 24승 킬로그램. 우리가 이제 지구에 살고 있으니까 지구의 질량 정도는 알아두는 게 좋겠죠. 예, 다음으로 인공위성의 운동이 나오는데 인공위성의 운동도 뭐 어렵지 않습니다. 인공위성은 지구에서 이제 멀리 좀 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멀리 떠 있는데 어느 정도 멀리 떠 있어요. 그림처럼 이렇게 떠 있다. 예, 117페이지 그림처럼. 그래서 지구 반지름보다 더 높은 H만큼 이게 이제 지구 표면으로부터의 고도가 되는 거죠. 이렇게 떠 있는 물체는 이제 원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인공위성이 원운동을 하게 되는데 원운동하면 구심력 따져봐야죠. 그래서 반지름, 그죠? 지구 더하기 H 이게 이제 반지름이죠. 반지름의 mv 제곱이 구심력이죠. 인공위성의 질량을 m이라고 했을 때 이게 지구예요. 지구로부터의 지구 중심으로부터의 거리죠. 인공위성까지의 거리. 그런데 중력 만일력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r 지구 더하기 h의 제곱분의 r 제곱분의 지구의 질량 곱하기 물체의 질량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거 m하고 좌우변 우변에서 요 mm이 약분되고 요 r도 하나씩 이렇게 약분될 거 아니에요. 제곱 없어지면서 이거 없어집니다. 그럼 v를 구해주면 여기 r 지구 더하기 h분의 gm에 얘는 전체 이제 루트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인공위성의 속도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위성은 고도가 높아지면 인공위성의 속력은 좀 줄어들게 되는 거죠. 예. 오히려 지구 가까이 오면 더 빠르게 회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기도 계산해 볼 수 있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이게 이제 이 속력이잖아요. 이게 속력 V는 R분의 루트 GM인데요.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원운동하는 거리죠. 이게 이제 속력이 되기 때문에 한 바퀴 돌아가는데 걸리는 시간 T를 구해주면 이게 R의 2분의 3승에 비례하게 됩니다. 또는 양변을 제곱하면 T의 제곱은 R의 3제곱에 비례하는 이런 형태의 이제 식을 얻게 돼요. 이걸 이제 케플러 제3법칙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인공위성의 운동도 다양하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통신위성 중에서 정지위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정지위성은 지구를 한 위치만 계속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지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자전을 했어요. 그럼 이 위에 떠 있는 인공위성도 이 위치에서 똑같이 이 각도까지 이렇게 돌아간 거죠. 그래야 이 지구의 같은 면만 계속 같은 지역만 계속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해바라기처럼. 이런 인공위성의 주기가 그냥 24시간이 되는 거죠. 24시간 또는 86,400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가 이 t에 대한 식에서 요 식이죠. 요 식에서 t에 대한 식에서 얘를 집어넣으면 여기 계산하게 되면 요 r을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공위성의 주기가 지구의 자전 주기와 같은 정지위성의 경우에 거리 또는 지구로부터 중심으로부터의 거리라든지 뭐 이런 거 계산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계산해 보고 이제 예제 5.6에 5-6에는 허블 우주망원경의 궤도 속도 여기 있으니까 앞에서 우리가 봤던 그 식을 그대로 대입해서 구해주면 되겠고 5-6절에서 관성력은 생략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풀지 않고 지나가고요. 우리가 그러면 5장은 이제 거의 다 공부를 다 한 거죠. 겉보기 무중력도 요거는 그냥 겉보기 무중력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기 위에 이제 엘리베이터 승강기 문제가 있는데 승강기가 줄이 끊어졌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승강기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순간적으로 무중력 상태를 겪게 되겠죠. 그래서 그걸 이제 겉보기 무중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 엘리베이터의 운동이 지구의 자연악화 가속도, 지구에 의한 자연악화 가속도와 같을 때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중력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게 되겠죠. 케플러의 법칙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제 생략을 하시고 앞에서 우리가 사실 공부했던 내용 중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 정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네, 연습 문제를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4번에 있는 문제, 이제 실험에서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실험에서 공부하는 거하고 연관지어서 꼭 좀 알아두세요. 이거는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추가 있는데 이 추의 질량을 우리가 대문자 m이라고 하고 고무마개의 질량을 소문자 m이라고 했을 때 이 대문자 m에 작용하는 중력이죠. mg가 요 m을 돌려주는 구심력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m 곱하기 r분의 v제곱 이런 식을 사용해서 문제를 좀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구와 달 사이의 문제도 이렇게 있고 자, 좀 풀어볼 문제는 좀 넘어갈까요? 그래서 중력에 대한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예. 10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질량이 m인 행성이 질량이 대문자 m인 행성 태양 주위를 반지름 r로 등속 원운동을 하고 있어요. 이때 이제 실제로는 타원 운동이지만 이게 이제 거의 원운동이라고 생각하자면 근사적으로 구해낼 수도 있겠죠. 행성에 작용하는 구심력은 이제 중력이 구심력, 만유인력이 구심력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만유인력을 구해서 여기다 이렇게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t제곱은 자 만유인력 구해주면 여기 이제 r 제곱분의 예를 들어 g, m, m이라고 했을 때 구심력 r분의 mv 제곱이 되는데 이때 v를 t분의 2파이r 이렇게 이제 쓸 수 있다는 거죠. 원운동에서는 그래놓고 이제 제곱이죠. 여기가 v제곱이니까 여기도 v제곱으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t를 여기서 이제 구해낼 수 있겠죠. 네, t를 구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번도 한번 해결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표면에서의 중력에서 지구에 비해서 2배의 지름과 6배의 질량을 가진 그래서 지구에 관련된 문제 가지고 한번 그 비율로 구해보자는 얘기입니다. 몇 배인가 이런 얘기죠. 근데 구하는 건 중력 가속도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구 표면에 어떤 물체가 살짝 떠 있다면 그 만유인력에 의해서 F는 MA가 되는 그 A가 바로 G가 되는 거죠. 중력 가속도 G를 이렇게 이제 구해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R제곱분의 G, M, M이 MG가 되니까 G는 R제곱분의 GM이었다. 요거 이제 우리가 앞에서 해봤었죠. 이렇게 해서 구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5-5절 인공위성의 운동에서는 18번에 있는 지구 표면에서 높이가 지구 반지름의 2배인 곳에서 지구 둘레를 원운동하는 인공위성이 있다. 중력 가속도 이제 구해보는 거 바로 앞에 이제 문제하고 똑같습니다. 중력 가속도 구해보는 거고 그리고 인공위성의 속도를 r과 g로 나타내라. 그러면 중력이 90력 역할을 해서 그 값을 구해주면 되겠죠. 중력이 90력 역할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g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g. 그러면 우리 앞에서 여기 요 g죠, 요 g. 요거 가지고 또 이용을 해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18번도 한번 해 보시고요. 네. 그리고 관성량을 안 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지금 4번 그리고 4번, 10번, 14번 그리고 18번 요거를 과제로 한번 작성해서 제출해 보세요. 과제로. 자, 과제는 4번, 10번, 14번, 18번이었나요? 예. 그렇죠? 이렇게 4, 10, 14, 18. 예. 네 문제를 항상 문제를 항상 쓰세요. 문제와 풀이까지 모두 다 정리해서 PDF로 제출하세요. 이거는 자필로 해야 됩니다. 이거는 자필로 종이에 작성해서 스캔해서 PDF로 만들어도 되고 사진을 잘 찍어서 물론 사진 찍을 때는 글씨를 잘 알아볼 수 있게끔 찍어야 되고 전자패드를 사용하거나 어떤 걸 써도 됩니다. 4, 10, 14, 18에서 다음 주 강의 시간까지 꼭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강의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